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 이봉석 대표이사입니다.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라는 이 프로그램은 천천히 드라이버 개발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C 언어를 다룰 줄은 아는데 드라이버 개발을 처음 해봤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드라이버 개발을 하면 되는지 그거를 저와 함께 차근차근히 쉬운 것부터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의 특징은 현업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도 일부 오픈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1편 반드시 1편을 보시고 2편을 보셔야만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꼭 1편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2편을 이어서 봐주시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강의의 내용을 잠깐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윈도우 드라이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그에 따라 WDK를 또 추가로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드라이버를 개발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 함수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또는 사용법 같은 거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매번 웹 브라우징을 해서 우리가 MSDN을 뒤져보는 것보다는 WDK 760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 툴을 설치하시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WDK 7600을 설치하실 때 빌드하는 환경은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설치하지 않으셔도 좋고, 도움말 WDK 7600의 그 도움말 부분만 설치를 하시면 아마 드라이버 개발할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라클 버추얼 박스를 말씀드렸죠. 오라클 버추얼 박스 기억나시나요? 실제 어떤 컴퓨터를 두고 우리가 드라이버를 개발하고 나서 설치를 해서 쓰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버가 뭔가 잘못 짜져 있는 상태로 설치가 돼버리면 자칫하면 그 윈도우는 더 이상 부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동작하는 데는 분명히 버추얼 박스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박스를 가지고 윈도우즈 10 이미지를 하나 구해서 설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윈도우 디버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윈디버거에 대한 동영상은 제가 따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그걸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이 윈디버거를 설정하고 윈디버거를 설치했으니까 이제 써봐야 되잖아요. 가상머신과 연결해서 쓰는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드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 잘 들으시고요. 특히 디버거를 써본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그러면 효과가 좀 없을 것 같아요. 디버거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고 다 만들고 나서 디버깅을 하실 생각인가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윈도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할 때 그 초반부터 디버거를 사용합니다.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스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부터는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을 때 반드시 디버거를 연결을 합니다. 그게 제 경험상 전체적인 개발 시간이 훨씬 짧아져요. 이렇게 디버거를 안 쓴다? 저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디버거 메시지만 가지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엄청난 내공이신 거고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윈도우 디버거를 설치해서 디버거에 연결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드라이버 개발을 합니다. 이 시간엔 제가 윈도우 디버거를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그걸 제가 가이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발 지원 도구입니다. 아셨죠? 제가 위키백과를 좀 뒤졌는데요. 윈디버거를 뭐라고 설명하나 보려고 했더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다용도 디버거다. 네, 다용도 디버거? 이 다용도의 의미가 뭘까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세운 디버거예요. 윈디버거라고 하는데,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이죠. 장치 드라이버, 디바이스 드라이버입니다. 커널 모드에서 동작하는 그런 코드들, 이런 것들을 디버깅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여기선 좀 빠졌지만 윈디버거가 해주는 일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윈도우가 블루 스크린이 딱 떴을 때 아시죠? 블루 스크린 딱 떠가지고 파란 화면이 떠가지고 컴퓨터가 죽어버리는 그럴 때 이 덤프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메모리 덤프 파일. 그 메모리 덤프 파일을 이 윈디버거에 딱 올리기만 하면 윈디버거가 그 메모리 덤프 파일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누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를 가능하면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되게 효과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드라이버를 만들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릴리즈를 다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배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용자 컴퓨터에서 블루 스크린이 떴어요. 나 때문에. 그럼 어떻게 고칠 거예요? 그 사람한테 찾아갈 건가요? 그 사람한테 찾아갈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 컴퓨터, 문제가 발생한 컴퓨터에 생성된 그 덤프 파일만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다면 그 파일만 여러분들이 윈디버그로 열면 어디에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윈디버거는 반드시 윈도우 드라이버 개발자라면 꼭 익혀야 되는 도구가 분명합니다. 아시죠? 자, 이 그림은 혹시 뭐 디버깅이 뭔지 모르겠다 그럴까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한 건데 두 대의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대. 한 대는 윈도우즈 호스트 PC 그러니까 개발 툴이 설치되어 있고 그냥 최고 사양으로 설치한 우리의 그냥 일반 PC를 말하는 겁니다. 윈디버거가 설치되어 있는 PC 호스트 PC가 있고요. 또 하나의 PC는 가상머신 지금은 가상머신이라고 했는데 타겟 컴퓨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디버깅하고 싶은 타겟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버추얼박스를 때문에 가상머신이 바로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호스트 PC에 설치된 윈디버거가 이래저래 제어 명령을 보내면 타겟 컴퓨터에 있는 윈도우즈 10 커널이 그 제어 명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팅을 막 하다가도 타겟 컴퓨터가 윈디버거가 멈춰! 그러면 부팅을 딱 멈춰요. 다시 또 계속 이어서 해! 그럼 또 다시 이어서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딱 순간에 스냅샷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코드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한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윈디버거를 쓰기 위해서 정말로 간단하냐 이 조금만 알면 되느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윈디버거라는 걸 설명하는 제가 원서도 몇 권 본 적이 있는데 책도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정말 유용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모르는 명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다시 그 책을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인 사용법 정도만 익히면 결국은 헤딩하는 거예요. 헤딩. 헤딩. 그래서 맨땅에 헤딩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시간에는 윈디버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려할 크게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타겟 컴퓨터. 그러니까 가상머신이 되겠죠. 저희가 윈도우를 설치한 가상머신. 제가 잠깐 이제 화면에 옮겨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상머신이잖아요. 이 가상머신. 여기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타겟 컴퓨터의 부트 설정을 변경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변경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일반적인 윈도우 10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디버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버깅이 될 수 있도록 부트 설정을 변경하셔야 돼요. 디버깅이 될 수 있도록 부트 설정을 변경한다. 변경하셔야 돼요. 디버깅이 될 수 있도록 부트 설정을 변경한다.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64비트 버전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WHQL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인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MS가 인증을 해주지 않으면, 즉 인증서로 서명하지 않으면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질 않아요, 메모리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하겠습니까? 개발할 당시에는 매번 MS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라이버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그 드라이버는 테스트 인증서라는 걸로 서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WDT로 드라이버 빌드를 딱 하시면 그 드라이버는 무조건 테스트 인증서로 서명이 돼요. 그래서 그 테스트 인증서로 서명된 드라이버를 동작할 수 있는 예외적인 부트 환경, 그것을 우리가 테스트 사이닝 모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윈도우 10을 테스트 사이닝 모드로 부트 설정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겟에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이번에는 호스트 컴퓨터, 즉 이 타깃이 아니고 얘를 디버깅하고 싶은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PC가 되겠죠. 이 PC 호스트 컴퓨터에서도 두 가지를 꼭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가상머신하고 연결할 것인가, 이 가상머신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가상머신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는 게 시리얼 포트입니다. 시리얼 포트. 진짜 시리얼 포트는 아니고요. 가상 시리얼 포트입니다. 그래서 가상 시리얼 포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호스트 컴퓨터와 타깃 컴퓨터가 연결한다. 아셨죠? 가상 시리얼 포트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자, 여기 지금 윈도우 10에 제가 설치를 했는데, 이 윈도우 1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전이 1507이에요. 자, 보시면 이게 1507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1507입니다. 그래서 1507 x64 버전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윈도우 10이 지금은 어떤 버전까지 나왔죠? 제 기억에는 20H2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윈도우 10도 굉장히 많은 빌드 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빌드 버전마다 커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그 버전 1507이다 그러면 이 1507 버전에 맞는 알맞는 심볼 파일이 있어야만 윈디버거는 최고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윈디버거로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일단 운영체제 심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영체제 심볼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이 1507 윈도우 10 이미지에 대한 심볼을 어떻게 가져오나요?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죠. 옛날에는 이걸 전부 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일일이 받았어요. 진짜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진짜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윈디버거 프로그램 안에서 자동으로 심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윈디버거의 그런 심볼 설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 더 자세한 내용은 구글링을 해도 충분히 정보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윈디버거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번 제가 윈디버거와 연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버추얼박스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버추얼박스에 윈도우즈 10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부팅을 할 수 있죠.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부팅이 된 상태에서 이 가상머신은 시리얼 포트가 없어요. 시리얼 포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머신이 시리얼 포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시리얼 포트를 가지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디버깅 가능한 부트 설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 아래쪽에서 msconfig라는 게 있습니다. msconfig. 자, 돋보기를 잠깐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msconfig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자, 다시 이게 뭐 너무 확대가 됐네요. 이 안에서 확대가 돼버려가지고, 자, msconfig라고 다시 쳐보겠습니다. msconfig.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자, 여기에 보시면 위쪽에 탭에서 부트라는 게 있습니다. 부트. 두 번째 보시죠. 부트. 아래쪽에 Advanced Option이라는 게 나옵니다. Advanced Options. 자, 여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보이시나요? 자, 여기 이렇게 나오시면은, 자, 여기 부트 옵션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디버그라는 부분 보이시죠? 이 디버그를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디버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포트를 커먼, 컴투, 컴스 이렇게 다양하게 줄 수 있는데, 일단 커먼으로 하겠습니다. 커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상머신은 진짜 시리얼 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 거라 가정하고 커먼이라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 레이트는 115,2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팅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부팅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부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 번 더 설정을 바꿀 게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테스트 사이닝 모드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팅을 좀 잠시 미뤄라.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두 번째 거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디버깅 가능하도록 부트 설정을 바꿨죠. 두 번째로 테스트 사이닝 모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커맨드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관리자 권한, 여기 두 번째 보시나요? 세 번째 관리자 권한. 그래서 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자 권한.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따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제가 주는데 천천히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bcd edit, 그 다음에 set, test sign in on이라고 줬습니다. 자, 돋보기를 한번 제가 또 키워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bcd edit 한 칸 띄고 set 한 칸 띄고 test signing on 보이시죠? 자, 이렇게 주시고 엔터를 주시면 자, 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타겟 컴퓨터의 부트 설정은 다 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파워를 잠깐 끕니다. 셧다운. 자, 이렇게 이제 가상머신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시리얼 포트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시리얼 포트가 현재 활성화가 되도록 가상머신에 시리얼 포트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가상머신을 이렇게 종료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가상머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통해서 요거를 눌러주세요. 자, 설정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이제 설정 창이 나옵니다. 이때 왼쪽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직렬 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직렬 포트 보이시죠? 직렬 포트. 그래서 이 직렬 포트를 지금부터 쓰겠다 라고 하시고 포트를 하나만 쓸 거니까 직렬 포트 사용하겠다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드는 포트는 시리얼 포트입니다. 커먼 포트를 만들 건데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좀 귀찮지만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포트 모드를 변경하시는데 자, 이거를 호스트 파이프 보시나요? 호스트 파이프라고 하셔야 돼요. 호스트 파이프. 그리고 두 번째, 존재하는 파이프 소켓에 연결을 하지 않겠다라고 끊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가 좀 어려운데 역슬래시 두 개점 좀 어려운데 역슬래시 두 개점 하나 파이프 역슬래시 그 다음에 코먼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돋보기로 잠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커먼 포트 그 다음에 호스트 파이프 그리고 체크박스 반드시 꺼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름은 역슬래시 두 개점 하나 파이프라고 하신 다음에 역슬래시 커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 가상머신은 부팅을 할 때 시리얼 포트가 있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디버그 모드로 부팅을 하면서 그 시리얼 포트를 기다리는 대기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윈도우즈가 이제 디버거에 물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남은 작업은 호스트 컴퓨터,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이 우리 PC 호스트대로 그러면 이제 남은 작업은 호스트 컴퓨터,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이 우리 PC 호스트 컴퓨터의 윈디버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을 잘 보시고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와 WDK를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셨다면 분명히 아래 보시면 여기에 윈도우 킷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경로가 만들어져요. 윈도우 킷 보이시죠? 자, 그럼 윈도우 킷이라고 있습니다. 윈도우 킷. 윈도우 킷을 눌러주시면 거기에 이렇게 쭉 나와요. 그죠?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윈디버거가 있습니다. 윈디버거 64비트 버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가 보시면 자, 제가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윈디버거 X64 보입니다. 요거를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제 그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윈디버거를 쓰기 위해서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자, 타겟과 연결할 방법을 결정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심볼을 자동으로 받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구글링을 하시거나 제 자료를 따로 찾아보셔야만 정확한 그 문자열을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개발자의 관점에서 딱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뭐 자료가 없다고요. 이런 상태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제가 하나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하냐면 C 드라이브 있죠? C 드라이브에,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그 C라는 드라이버가 있지 않습니까? C 드라이브에 sim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래다가 다시 폴더를 또 하나 만듭니다. 웹sim이라는 폴더를. 그러니까 저는 폴더를 이렇게 만들었다. 폴더를 또 하나 만듭니다. 웹sim이라는 폴더를. 그러니까 저는 폴더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C 드라이브의 sim, 그리고 C 드라이브의 sim의 웹sim. 호스트 컴퓨터입니다. 호스트 컴퓨터. 자,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놓고 나서, 자, 제가 이제 심볼 설정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심볼 설정을 하느냐면, 자동 설정하는 방법은, 자, 여기에 보시면 파일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심볼 파일 패스, 요거 보이시나요? 자, 심볼 파일 패스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타이핑해서 다 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상태일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럼 이제 이때 어떻게 제가 설정을 하는지 잠깐, 제가 심볼 폴더로 정의했던 이 폴더 보이시죠? C의 sim이라는 폴더. 이걸 그대로 타이핑을 합니다. C 드라이브의 sim. 그런 다음에 세미콜론을 붙여요. 자 보세요. 자, C에 sim 한 다음에 세미콜론, 이거 보이시죠?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뭔가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갖다 붙이냐면, 여기 도움말 보이십니까? 헬프를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윈드버거 도움말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서치라는 게 있습니다. 서치 보이시죠? 서치에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웹 심볼이라고 치시는 거예요. 웹 심볼. 자, 어떻게 치냐면 웹 심볼 이렇게 치는 겁니다. 서치에서 웹 심볼 한번 쳐보세요. 엔터.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쭉 나오죠. 이걸 첫 번째 치면 다 같은 내용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내용이 분명히 한눈에 들어오시게 돼요. 처음엔 잘 모르시지만 이게 몇 번 클릭을 해보다 보면 내가 사용할 만한 가장 적합한 녀석이 나옵니다. 자, 저는 지금 아래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퍼블릭 심볼이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퍼블릭 심볼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심볼 서버.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세 번째 줄인가요? 요 말 보이십니까? 요거? 그래서 여기서 이 srv 보이나요? srv? 여기서부터 끝까지 심볼스까지 여기까지 선택을 합니다. 보이시죠? srv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시면 이렇게 딱 달라붙잖아요. 간단하죠? 자, 이제 작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제가 다운스트림 스토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는데, 이 앞뒤로 뭐가 붙어 있냐면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조금 해서 잘 안 보이시죠? 앞뒤로 별표가 있습니다. 이 별표를 건드리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글자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웹심 폴더, 그러니까 sim의 웹심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별표를 건드리지 않고 그 안에 내용만 이렇게 웹심 폴더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OK를 눌러주시면 작업이 끝난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분명히 몇 번 따라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거예요. 반드시 하드디스크 상에 여러분들 C 드라이브를 제가 정했다면 C의 심볼 폴더와 그 다음에 웹심 폴더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해 주신 상태에서 심볼 설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드라이버 개발자들을 조금 제가 비하하는 그런 편이라서,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보다는 프로그램을 좀 잘 못 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윈디버거라는 이 프로그램이 느낌이 드라이버 개발자가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버그가. 그래서 그게 어떤 버그냐면 치명적으로 제가 방금 넣었던 요 심볼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 윈디버거를 실행할 때 저게 날아가 버려요. 황당하죠?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엔 저는 저걸 그대로 노트패드에다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입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 메뉴 중에 세이브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세이브 워크스페이스. 세이브 워크스페이스 요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세이브가 돼요. 신기하게도 세이브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윈디버거를 세이브가 돼요. 신기하게도 세이브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윈디버거를 그냥 다시 실행을 해도 그 심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볼 설정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이제 어떤 타겟과 연결하더라도 자동으로 심볼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남은 건 뭐가 남았습니까? 버추얼박스 가상머신과 연결할 그 시리얼 포트로 연결을 하겠다라는 그 명령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윈디버거에 메뉴에서 보시면 커널 디버그 보이시나요? 커널 디버그 보이시죠? 요걸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만 저희는 지금 어떤 포트를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가상 시리얼 포트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컴을 선택을 합니다. 컴 포트. 다음에 보레이트는 115,200. 그리고 컴 1.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프 리커넥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이프 리커넥트는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포트 번호를 커먼이라고 주시면 절대 연결이 안 되고요. 파이프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그 윈디버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타겟 컴퓨터 설정을 바꿀 때 썼던 것처럼, 그러니까 버추얼박스에서 시리얼 포트 만들 때 썼던 것처럼, 자, 어떻게 쓰냐면 2개.1, 그렇죠? 2개.1 주신 다음에 파이프 똑같습니다. 컴 1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이런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 다 구글링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것을 가정하고 천천히 제가 쳤으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서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됐으면 이제 OK를 눌러줍니다. 자, 지금 상태가 이제 윈디버거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제 뭐만 하시면 되냐면 가상머신만 실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가상머신을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전에 저희가 설정을 마친 가상머신이죠.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상머신이 부팅이 되면서 윈디버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자, 윈디버거가 연결이 됨과 동시에 윈디버거 창에 뭔가 쭉 출력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지금 연결된 커널은 버전이 어떤 거다, 10240 버전이다 라고 나오면서 커널의 메모리 어디에 올라가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상머신이 부팅이 되었죠. 자,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추얼박스와 윈디버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원할 때, 자, 여기 잠깐 보시면 브레이크가 보이시나요? 브레이크? 그래서 이쪽에 브레이크가 보입니다.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KD로 보이면서 깜빡깜빡 하는 표시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타이핑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멈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지금 여러분 가상머신을 선택을 해서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아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윈디버거가 딱 멈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재개를 하겠다. 여기 재개 표시가 분명히 그림 보이시죠? Go, F5라고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Go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보면 다시 여기가 BG로 바뀌고 얘는 선택이 가상머신에 연결할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 이제 정말 개발하는 속도는 빨라져요. 분명히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드라이브 개발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항상 드라이브 개발을 하기 전에 개발자라면 가상머신을 준비했을 때 윈디버거와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이 연습이 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던 이 과정들이다. 이제 가상머신을 이제 끌 수 있겠죠? 그냥 꺼보겠습니다. 자,
끄면 이제 얘는 얘대로 종료가 될 것이고, 윈디버거는 또 연결이 끊어지겠죠. 연결이 돼 있던 상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윈디버거와 연결이 또 끊어졌습니다. 자, 아셨죠?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윈디버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호스트 쪽과 그리고 타겟 PC 양쪽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호스트 쪽과 그리고 타겟 PC 양쪽 모두 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설정. 각각 설정해야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윈디버거가 최상의 성능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타겟 OS,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그 가상 머신에 설치된 윈도우 OS와 맞는 심볼 정보가 있어야 돼요. 충분하게. 처음에는 심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뒤져서 심볼을 막 가져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개발하실 때는 인터넷을 막 사용하는 그런 시간 때문에 좀 느려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정보가 쌓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바로바로 윈디버거가 브레이크폴을 걸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윈디버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개발자들이라면, 그러니까 윈디버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들 도구입니다. 내 오른팔로 사용하셔야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가장 간단한, 초간단한 드라이버 코드를 여러분하고 직접 제가 타이핑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 그 드라이버를 윈디버거를 가지고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 가지고 추적하는, 거기까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